서울의 작은 카페 따뜻한 오후는 겨울의 한가운데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크고 작은 눈송이들이 하늘에서 내려와 거리를 하얗게 덮고 있었죠. 윤서는 창가에 앉아 눈이 내리는 풍경을 바라보며 따뜻한 커피 한 잔을 손에 쥐었습니다. 이맘때면 항상 그랬듯 가슴 한구석이 묘하게 허전했어요. 또 눈이 내리네. 윤서는 무심결에 중얼거렸습니다. 매년 겨울이 되면 유독 마음이 허전해지는 이유는 단 하나, 어린 동생 하윤이 생각나기 때문이었어요. 6년 전 부모님의 격렬한 이혼 과정에서 하윤이는 아버지와 함께 떠났고 윤서는 어머니와 남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윤이는 겨우 10살이었죠. 지금쯤 어디서 뭘 하고 있을까? 윤서는 카페 창문에 맺힌 김을 손가락으로 쓱 닦아내며 한숨을 내쉬었어요. 동생의 사진 한 장, 연락처 하나 없이 헤어졌기에 찾을 방법이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재혼 후 미국으로 떠났고 윤서는 혼자서 이 작은 카페를 운영하며 살고 있었죠. 카페에 종소리가 울리고 손님들이 오가는 와중에도 윤서의 마음속에는 늘 빈자리가 있었습니다. 그 빈자리는 하윤이의 모습으로 채워져 있었어요. 어릴 적 함께 눈사람을 만들던 기억, 윤서가 직접 뜨개질해서 만든 스카프를 하윤이의 목에 둘러주던 순간, 그리고 떠나는 날 하윤이가 흘린 눈물까지. 윤서는 카운터로 돌아와 주문을 받았습니다. 오늘도 평소와 다름없는 하루가 이어질 것이라 생각했죠. 하지만 운명은 때로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기도 합니다. 그날 오후 4시 카페 문은 또다시 열렸고 차가운 겨울바람과 함께한 손님이 들어왔어요. 윤서는 고개를 들어 문 쪽을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들어온 사람은 카운터로 오지 않고 문 앞에서 머뭇거리더니 다시 밖으로 나가버렸어요. 잠시 후 다시 그 실루엣이 창문 너머로 보였습니다. 누군가 카페 앞에서 서성이고 있었죠. 저 사람 뭐지? 윤서는 눈을 가늘게 뜨고 자세히 보았습니다. 여학생으로 보이는 사람이 카페 앞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었어요. 낡은 코트에 머리카락은 눈을 맞아 젖어 있었고 가방은 너덜너덜했습니다. 마치 노숙자처럼 행색이 초라했죠. 밖에는 눈이 더욱 거세게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윤서는 잠시 고민하다가 따뜻한 코코아 한 잔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카페 한쪽에 있던 손님이 두고 간 머플러도 집어들었습니다. 아무도 찾아가지 않은 지 몇 달이 지났으니 괜찮을 거라 생각했죠. 윤서는 코코아와 머플러를 들고 카페 문을 열었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때렸어요. 추운데 이거 마시고 가세요. 여학생은 놀란 듯 윤서를 바라봤습니다. 그러더니 망설이듯 코코아를 받았어요. 그리고 이것도 가져가세요. 버려질 거니까. 윤서는 머플러를 건넸습니다. 여학생은 머플러를 받아들고는 한참을 그것을 바라보았어요.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어 윤서의 얼굴을 유심히 살펴보았습니다. 언니, 이름 혹시 윤서예요? 윤서는 순간 심장이 멈춘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 목소리, 그 말투. 분명 낯설었지만 어딘가 익숙했어요. 눈앞의 여학생은 윤서를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네, 저는 윤서인데요. 혹시 우리 아는 사이인가요? 여학생의 눈에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머플러를 꽉 쥐며 입술을 깨물었어요. 언니, 나 하윤이야. 윤서의 눈이 커졌습니다. 하윤이? 그토록 찾고 그리워하던 동생 하윤이? 이런 우연이, 이런 기적이 정말 일어날 수 있다는 말인가요? 윤서는 말을 잃은 채 여학생의 얼굴을 뚫어지게 바라보았어요. 어린 시절의 하윤이 모습을 떠올려 보았습니다. 동그란 눈, 오뚝한 코, 그리고 항상 웃을 때면 살짝 올라가는 입꼬리.
정말 하윤이 맞아? 하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는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언니를 찾으려고 전국을 돌아다녔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언니 말고는 의지할 사람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동네를 지나가다가 카페 이름이 따뜻한 오후라는 게 눈에 띄었어요. 어릴 때 언니가 늘 하던 말이잖아요. 하윤아, 우리 따뜻한 오후를 보내자. 윤서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습니다. 맞아요. 그건 둘만의 약속이었죠. 학교를 마치고 함께 집에 돌아오면 따뜻한 차를 마시며 보내는 오후 시간을 윤서는 항상 따뜻한 오후라고 불렀었습니다. 그리고 이 머플러. 하윤은 윤서가 건넨 머플러를 들어보였어요. 이건 언니가 내 11번째 생일에 직접 뜨개질해서 준 거잖아요. 어떻게 이게 여기 있는 거예요? 윤서는 머플러를 자세히 보았습니다. 정말이었어요. 붉은색과 회색이 번갈아 있는 이 머플러는 윤서가 밤을 새워가며 하윤을 위해 만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이 머플러가 카페에 있었던 걸까요? 누군가 두고 간 거였어. 몇 달 전부터 여기 있었는데 내가 만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어.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6년이라는 세월이 만들어낸 변화가 있었지만 그 본질은 변하지 않았죠. 눈은 계속해서 내리고 있었고 카페 문 앞에 서 있는 두 사람의 머리카락과 어깨는 하얀 눈으로 덮이고 있었습니다. 들어와. 추워. 윤서는 하윤의 손을 잡아 카페 안으로 이끌었어요. 따뜻한 실내로 들어온 하윤은 더욱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윤서도 참지 못하고 하윤을 꽉 안았어요. 오랜 시간 그리워했던 포옹이었습니다. 어떻게 지냈어? 아버지는 어떻게 된 거야? 윤서의 질문에 하윤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커피잔을 양손으로 감싸주며 하윤은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아버지는 2년 전에 폐암으로 돌아가셨어요. 그 후로 난 보호시설에 있었죠. 하지만 자주 도망쳤어요. 언니를 찾고 싶었거든요. 윤서는 하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너무 많은 고통을 겪었을 동생을 생각하니 가슴이 아팠어요. 이제 괜찮아. 내가 있잖아. 오늘부터 우리 함께 살자. 내 집은 작지만 둘이 지내기엔 충분해. 하윤은 조심스럽게 윤서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무언가 말하고 싶은 듯 했지만 망설이는 기색이 역력했어요. 혹시 엄마는 아직? 윤서는 하윤의 질문에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엄마에 관한 이야기는 늘 어려웠어요. 하윤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지 조심스러웠죠. 엄마는 재혼하셨어. 그리고 지금은 미국에 계셔. 하윤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 눈빛에는 상처와 원망,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혼란이 서려 있었어요. 그래서 언니는 혼자 살고 있는 거구나. 윤서는 가볍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대학 졸업하고 이 카페를 차렸어. 작지만 나름 괜찮게 운영하고 있지. 엄마는 가끔 연락이 와. 하지만 하윤아, 너에 대한 얘기는 거의 하지 않았어. 하윤은 고개를 숙이고 머플러의 올을 만지작거렸습니다. 무언가 말하려다 멈추기를 반복하더니 마침내 입을 열었어요. 언니, 사실 나 오랫동안 언니를 원망했어요. 윤서는 놀라서 하윤을 바라보았습니다. 원망? 무슨 말이죠? 내가 왜? 하윤은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어릴 때 기억이 나요. 엄마가 나를 데려가려고 했는데 언니가 그걸 말렸던 것 같아요. 하윤이는 아빠랑 가야 해요라고. 그래서 난 항상 언니가 날 버린 줄 알았어요. 윤서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나요? 윤서의 기억 속에는 전혀 다른 장면이 있었어요.
엄마가 하윤을 데리고 도망치려 했고 아빠가 그것을 막았던 기억. 윤서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아니야, 하윤아. 내 기억에는 엄마가 너를 데리고 가려고 했어. 그리고 아빠가 그걸 막았지. 나는 그저 어쩔 줄 몰라 울기만 했어. 두 사람의 기억이 충돌했습니다. 누구의 기억이 진실일까요? 아니면 둘 다 왜곡된 기억을 갖고 있는 걸까요? 하윤은 주머니에서 작은 종이를 꺼냈어요. 접힌 종이를 펼치자 그것은 오래된 사진이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어린 윤서와 하윤, 그리고 부모님이 함께 웃고 있었어요. 이게 내가 가진 유일한 가족 사진이에요. 항상 갖고 다녔어요. 윤서는 사진을 받아들었습니다. 행복했던 시절의 모습이 담겨 있었어요. 그때는 모두가 웃을 수 있었죠. 윤서의 머릿속에 갑자기 희미한 기억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부모님의 격렬한 다툼, 울고 있는 하윤, 그리고 엄마가 윤서에게 속삭이던 말. 하윤아, 혹시 그날 있었던 일을 더 자세히 기억해? 하윤은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어요. 엄마랑 아빠가 크게 싸웠어요. 그때 엄마가 울면서 나를 데려가려고 했는데 언니가 말했어요. 하윤이는 아빠랑 있어야 해요. 그래서 난 언니가 날 싫어하는 줄 알았어요. 윤서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런 말을 했던가요? 그렇게 잔인한 말을? 하지만 왜지? 왜 그런 말을 했을까요? 그럴 리가 없어, 하윤아. 나는 항상 내가 보고 싶었어. 매일 내 생각을 했다고. 윤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갑자기 머리가 아파왔어요. 마치 잊고 있던 기억이 되살아나려는 듯한 느낌이었죠. 언니 괜찮아요? 하윤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윤서는 이마를 짚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그냥 갑자기 머리가. 하윤아, 잠깐만. 윤서는 눈을 감고 그날의 기억을 더듬어 보았습니다. 격렬한 부모님의 다툼, 겁에 질린 하윤, 그리고 엄마가 윤서를 부엌으로 데려가 속삭이던 말. 윤서야, 하윤이는 아빠랑 가야 해. 엄마가 데려가면 아빠가 우리 모두 힘들게 할 거야. 내가 하윤이한테 말해줘. 하윤이는 널 따르잖아. 그리고 윤서는 울면서 하윤에게 그 말을 전했던 거예요. 하윤아, 너는 아빠랑 있어야 해요. 윤서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모든 기억이 돌아왔어요. 엄마는 윤서를 이용해 하윤을 아빠에게 보냈던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 후 엄마는 윤서에게 하윤이가 엄마를 두고 아빠와 가기로 했다고 말했죠. 모든 기억은 조작된 채로 남아 있었던 겁니다. 하윤아, 내가 기억났어. 모든 게. 카페 창밖으로 눈은 여전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윤서는 떨리는 손으로 머플러를 꼭 쥐었습니다. 그 순간 머플러 끝에 작게 수놓아진 이니셜이 눈에 띄었어요. Y, S2H. Y 윤서가 하윤에게 선물할 때 새겨 넣었던 글자였습니다. 하윤아, 미안해. 윤서의 목소리는 흐느낌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내가 떠난 후 엄마는 내게 거짓말을 했어. 너희가 연락을 끊고 싶어 한다고. 그래서 나는 너를 찾지 않았던 게 아니라 방법을 몰랐던 거야. 하윤은 잠시 말없이 윤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어요. 원망, 슬픔, 그리고 이해. 나도 언니가 날 버린 줄 알았어요. 하윤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또렷했습니다. 근데 이 스카프, 이게 계속 나한테 말해줬어요. 언니는 날 잊지 않았다고. 하윤은 스카프의 올을 손가락으로 만지작거리며 말을 이었어요. 아빠가 돌아가시기 전에 말씀하셨어요. 내 언니는 늘 너를 찾고 있을 거라고.
처음엔 믿지 않았죠. 하지만 이 스카프를 볼 때마다 언니의 따뜻함이 느껴졌어요. 윤서는 하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6년이란 세월 동안 서로 다른 상처를 안고 살아온 두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진실을 마주할 시간이었습니다. 하윤아, 엄마는 우리 둘 다에게 상처를 줬어. 하지만 이제 우리는 서로가 있잖아. 하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조금씩 밝아지는 것 같았어요. 언니, 그동안 정말 많이 보고 싶었어요. 두 사람은 다시 한번 포옹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쌓인 오해와 그리움이 눈물로 녹아내렸어요. 카페의 따뜻한 공기 속에서 두 자매는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윤서는 하윤에게 따뜻한 코코아를 더 내왔습니다. 그리고 카페에 케이크도 한 조각 가져왔죠. 아직도 딸기 케이크 좋아해? 하윤은 미소를 지었어요. 언니가 기억하다니 신기해요. 당연히 기억하지. 내 생일마다 항상 딸기 케이크를 사왔잖아. 그 말에 하윤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어린 시절의 행복한 기억이 되살아난 듯 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어디 살고 있어? 윤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하윤은 고개를 숙였어요. 사실 정확한 집은 없어요. 아르바이트 하면서 찜질방이나 고시원을 전전하며 지냈어요. 학교는 중퇴했어요. 윤서의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 모든 일이 자신의 잘못은 아니었지만 동생을 보호하지 못했다는 죄책감이 밀려왔어요. 이제부터는 내가 책임질게. 너 학교 다시 다니고 싶어? 검정고시라도. 하윤은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사실 그런 생각도 있었어요. 하지만 언니를 찾는 게 우선이었죠. 윤서는 하윤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었어요. 어릴 적 자주 하던 행동이었습니다. 하윤은 그 손길에 살짝 눈을 감았어요. 오랫동안 그리워했던 따뜻함이었을 겁니다. 하윤아, 우리 집에 가자. 내 집은 작지만 둘이 지내기엔 충분해. 그리고 너에 대해 더 많이 알고 싶어. 두 사람은 카페를 나섰습니다. 눈은 이제 잔잔하게 내리고 있었어요. 거리는 하얀 눈으로 덮여 마치 새하얀 캔버스 같았습니다. 그 위에 윤서와 하윤은 나란히 발자국을 남기며 걸어갔어요. 새로운 시작을 향해서 윤서의 집은 카페에서 걸어서 10분 거리에 있었습니다. 작은 원룸이었지만 아늑하고 정갈했어요. 벽에는 몇 장의 사진이 걸려 있었고 창가에는 작은 화분들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하윤은 조심스럽게 실내를 둘러보았어요. 언니 집이구나. 하윤의 목소리에는 감탄이 묻어 있었습니다. 사진이 많네요. 윤서는 미소를 지었어요. 응, 사진 찍는 걸 좋아하게 됐어. 아, 저기 봐. 저건 우리 어릴 때 사진이야. 벽에 걸린 액자 속에는 어린 윤서와 하윤이 함께 찍은 사진이 있었습니다. 하윤은 놀란 표정으로 사진을 바라보았어요. 어디서 찾은 거예요? 나는 가족 사진 하나밖에 없었는데. 윤서는 침대 밑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여기 더 있어. 엄마가 버리려고 했지만 내가 몰래 챙겨뒀어. 상자 안에는 윤서와 하윤의 어린 시절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첫 번째 학교 소풍, 함께 만든 눈사람, 생일 파티. 두 사람은 바닥에 앉아 하나하나 사진을 넘겨보았어요. 때로는 웃고 때로는 눈시울을 붉히며 추억을 공유했습니다. 하윤아, 그동안 정말 많이 보고 싶었어. 윤서의 목소리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매년 내 생일이면 케이크를 사서 혼자 촛불을 불었어. 내가 어디선가 행복하길 바라면서. 하윤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언니, 난 집을 나온 후로 많이 방황했어요. 아빠가 돌아가시고 나서는 더욱 그랬죠.
하지만 항상 언니를 찾고 싶었어요. 윤서는 하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제 다시는 헤어지지 말자. 약속해. 두 사람은 서로에게 작은 미소를 건넸어요. 오랜 그리움이 이렇게 해소되다니 믿기지 않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밤 윤서는 침대를 하윤에게 내주고 자신은 바닥에 이불을 펴고 누웠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포근한 침대에 하윤은 금세 잠이 들었어요. 하지만 윤서는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너무 많은 일이 하루 만에 일어났고 머릿속은 여전히 혼란스러웠습니다. 엄마는 왜 그랬을까? 윤서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엄마가 두 자매를 갈라놓은 진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단순히 이혼 과정에서의 분노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더 깊은 이유가 있었을까요? 새벽이 되어서야 윤서는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아침 따스한 햇살이 창문을 통해 들어올 때 윤서는 부스스 눈을 떴어요. 그런데 침대가 비어 있었습니다. 하윤이 없었어요. 하윤아? 윤서는 불안한 마음으로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하윤의 가방도 코트도 보이지 않았어요. 설마 꿈이었던 걸까? 아니면 하윤이 다시 사라진 걸까? 윤서의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하윤이 비닐봉지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언니, 일어났어요? 아침 먹을 거 사왔어요. 냉장고가 너무 비어 있더라고요. 윤서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꿈이 아니었어요. 하윤은 정말 여기 있었습니다. 깜짝 놀랐잖아. 갑자기 없어져서. 하윤은 미안한 듯 웃었어요. 미안해요. 언니가 너무 깊이 자고 있어서 깨우기 싫었어요. 그리고 조금이라도 보답하고 싶었거든요. 두 사람은 함께 간단한 아침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계란 프라이와 토스트, 그리고 따뜻한 우유. 평범한 아침이었지만 함께 한다는 사실만으로 특별했죠. 하윤아,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이야? 윤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하윤은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솔직히 모르겠어요. 언니를 찾는 것만 생각하다 보니 그 다음은 생각해 보지 않았어요. 윤서는 하윤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선은 내 집에서 지내자. 그리고 내가 원한다면 검정고시 준비도 도와줄게. 카페에서 일하면서 공부할 수도 있고. 하윤의 눈이 반짝였어요. 정말요? 언니 카페에서 일해도 될까요? 물론이지. 요즘 바쁜데 도움이 필요했거든. 내가 있으면 정말 좋을 것 같아. 하윤은 기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음으로 미래에 대한 희망이 생긴 듯 했어요. 아침 식사를 마친 후 두 사람은 함께 카페로 향했습니다. 어제 내린 눈은 아직 녹지 않아 거리는 하얗게 빛나고 있었어요. 윤서는 카페 문을 열고 하윤에게 안을 소개했습니다. 여기서 일하게 될 거야. 처음에는 간단한 일부터 시작하자. 설거지나 테이블 정리 같은 것들. 하윤은 눈을 크게 뜨고 카페 내부를 둘러보았어요. 언니가 이런 곳을 운영하다니 대단해요. 정말 예쁜 카페예요. 윤서는 부끄러운 듯 웃었습니다. 그냥 내 작은 꿈이었어. 사람들이 따뜻함을 느낄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싶었거든. 그날부터 하윤은 카페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금세 익숙해졌어요. 하윤은 밝은 미소로 손님들을 맞이했고 윤서는 그런 하윤을 보며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이렇게 평범한 일상이 두 사람에게는 가장 소중한 시간이 되었죠.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하윤은 생각보다 빠르게 카페 일에 적응했어요. 손님들도 새로운 직원의 밝은 에너지를 좋아하는 듯 했습니다. 윤서와 하윤은 함께 일하고 함께 집으로 돌아가는 새로운 일상을 만들어가고 있었죠.
그날 저녁 카페 문을 닫고 정리를 하던 중 윤서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엄마라는 이름이 떠 있었어요. 윤서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윤을 찾았다는 사실을 엄마에게 알려야 할까요? 하지만 그 전에 왜 엄마가 두 사람을 떼어놓았는지 진실을 알아야 했습니다. 여보세요? 윤서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윤서야, 잘 지내니? 엄마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미국에서의 시차 때문인지 약간 피곤한 목소리였습니다. 네, 잘 지내요. 엄마는요? 그냥 그렇지 뭐. 너무 바빠서. 그런데 윤서야, 내가 다음 주에 한국에 잠깐 들어갈 것 같아. 중요한 일이 있어서. 윤서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엄마가 한국에 온다니. 하윤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그래요? 무슨 일인데요? 도착하면 말해줄게. 아, 그리고 윤서야. 혹시 내 동생 소식 들었니? 윤서는 순간 말문이 막혔어요. 어떻게 엄마가 하윤에 대해 물어볼 수 있죠? 6년 동안 한 번도 하윤을 찾으려 하지 않았으면서 왜 갑자기 하윤이를 물어보세요? 엄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냥 궁금해서. 하윤이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거든. 그래서 하윤이가 어디 있는지 걱정됐어. 윤서는 강한 분노를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억누르며 차분히 대답했어요. 네, 알고 있어요. 하윤이 아버지는 2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그럼 하윤이는? 엄마의 목소리가 조급해졌습니다. 윤서는 잠시 침묵했어요.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엄마, 직접 만나서 이야기해요. 다음 주에 오시면 연락 주세요. 전화를 끊은 윤서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윤이 주방에서 나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어요. 누구랑 통화한 거예요? 윤서는 하윤을 바라보았습니다. 진실을 말해야 했어요. 엄마야. 다음 주에 한국에 온대. 하윤의 얼굴이 순간 창백해졌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컵을 떨어뜨릴 뻔했어요. 엄마가 온다고요? 윤서는 하윤에게 다가가 어깨를 감쌌습니다. 괜찮아, 하윤아. 내가 있잖아. 우리가 함께 엄마를 만나서 진실을 알아내자. 왜 우리를 갈라놓았는지. 하윤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엄마는 내가 여기 있다는 걸 알아요? 아니, 아직 말하지 않았어. 직접 만나서 얘기하고 싶어서. 하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두려움과 함께 강한 의지가 보였어요. 언니, 나도 엄마를 만나고 싶어요. 왜 그랬는지 직접 물어보고 싶어요. 윤서는 하윤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이제 두 사람은 함께 과거의 진실을 마주할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그날 밤 하윤은 오랜만에 악몽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어린 하윤은 윤서와 엄마가 손을 잡고 멀어지는 모습을 바라보며 울고 있었어요. 하윤은 식은땀을 흘리며 깨어났습니다. 괜찮아? 옆에서 자던 윤서가 조심스레 물었어요. 하윤은 어두운 방 안에서 윤서의 실루엣을 바라보았습니다. 언니, 엄마가 우리를 또 갈라놓으면 어떡해요? 윤서는 하윤의 손을 꼭 잡았어요. 그런 일은 없을 거야. 이제 우리는 어른이잖아. 누구도 우리를 갈라놓을 수 없어. 하윤은 윤서의 말에 안도하며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윤서의 마음속에도 불안함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엄마가 갑자기 하윤을 찾는 이유가 무엇일까? 단순한 그리움일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을까? 다음 주 월요일 예상보다 빨리 엄마의 연락이 왔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다는 문자와 함께 만남을 요청했어요. 윤서는 하윤과 함께 카페를 닫고 엄마가 묵는 호텔로 향했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하윤은 계속해서 손을 비틀며
긴장한 모습이었어요. 윤서도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6년 만에 세 사람이 한자리에 모이는 것이니까요. 긴장돼? 윤서가 하윤에게 물었습니다. 하윤은 희미하게 웃었어요. 네. 심장이 터질 것 같아요. 내가 있잖아. 걱정하지 마.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두 사람은 천천히 호텔 복도를 걸었습니다. 1507호 앞에 도착했을 때 윤서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문을 두드렸어요. 문이 열리고 엄마가 서 있었습니다. 6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지만 크게 변한 점은 없었어요. 다만 눈가에 주름이 조금 더 깊어진 듯 했습니다. 윤서야. 엄마가 반갑게 윤서를 바라보았어요. 그리고 그 시선이 뒤에 서 있는 하윤에게 향했을 때 엄마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아? 하윤이? 하윤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엄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어떻게 너희가 만난 거니? 윤서는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우연히 만났어요, 엄마. 하윤이가 제 카페 앞에 서 있었거든요. 엄마는 두 사람을 방 안으로 초대했어요. 세 사람은 어색하게 소파에 앉았습니다. 침묵이 흘렀죠. 하윤아, 많이 컸구나. 엄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윤은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어요. 네. 엄마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너희에게 이런 상처를 준 게. 윤서는 단호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엄마, 왜 그랬어요? 왜 우리를 갈라놓았죠? 엄마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너희 아버지와 이혼할 때 나는 너무 어리석었어. 분노와 복수심에 사로잡혀 있었지. 아버지가 다른 여자가 있었거든. 그래서 나는 너희 둘을 데리고 도망치려고 했어. 윤서와 하윤은 놀란 표정으로 엄마를 바라보았습니다. 처음 듣는 이야기였어요. 하지만 법원은 하윤이의 양육권을 아버지에게 주기로 결정했어. 그때 나는 너무 화가 나서 윤서에게 거짓말을 했지. 하윤이는 아빠랑 있어야 한다고. 그리고 하윤이에게는 윤서가 너를 아빠에게 보내기로 했다고 말했어. 하윤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윤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오랫동안 품고 있던 의문이 풀리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혼 후에도 자존심 때문에 하윤이를 찾지 않았어. 아버지가 하윤이와 함께 연락을 끊어버려서 찾을 수 없었다고 윤서에게 말했지만 사실은 내가 찾으려 하지 않았던 거야. 엄마의 고백에 방 안은 무거운 침묵으로 가득 찼습니다. 너무도 어리석은 이유로 두 자매의 인생이 갈라졌다는 사실에 세 사람 모두 말을 잃었어요. 그런데 왜 지금 하윤이를 찾으려고 한 거예요? 윤서가 물었습니다. 엄마는 손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어요. 하윤이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이것을 남겼어. 변호사가 최근에 나에게 보냈지. 봉투 안에는 편지 한 장과 함께 법적 문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문서를 보니 하윤이의 아버지는 상당한 재산을 하윤에게 남겼어요. 그리고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소연에게 우리 둘 다 실수를 많이 했소. 하지만 가장 큰 피해자는 우리 딸들이요. 내가 떠난 후 하윤이를 부탁하오. 그리고 윤서와 다시 만날 수 있게 해주시오. 자매는 함께 있어야 하오. 하윤은 아버지의 편지를 읽고 흐느꼈습니다. 윤서는 하윤을 안아주었어요. 엄마, 저는 용서할 수 있어요. 하지만 시간이 필요해요. 윤서가 말했습니다. 하윤도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저도 시간이 필요해요. 하지만 이제 우리가 진실을 알게 되어 다행이에요. 엄마는 두 딸을 바라보며 눈물을 훔쳤습니다. 고마워.
너희가 용서해주지 않아도 괜찮아. 그저 너희가 다시 만나 함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나는 행복해. 그날 밤 세 사람은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지난 6년간의 일들, 하윤이의 힘들었던 시간들, 윤서의 카페 이야기. 완전한 화해까지는 아직 멀었지만 작은 시작이었어요. 호텔을 나오며 윤서는 하윤에게 물었습니다. 괜찮아? 하윤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이제 모든 것이 이해돼요. 미움보다는 그냥 슬퍼요. 윤서는 하윤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우리에겐 이제 서로가 있잖아. 그게 중요한 거야. 봄이 왔습니다. 카페 따뜻한 오후의 창가에는 작은 화분들이 새잎을 틔우고 있었어요. 윤서와 하윤은 함께 카페를 운영하며 새로운 일상을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윤은 검정고시 공부도 시작했고 카페에서의 일도 능숙해졌어요. 어느 화창한 오후 윤서는 카페 입구에 새로운 장식을 걸고 있었습니다. 겨울에 하윤과 만났던 그 스카프를 예쁘게 액자에 넣어 전시한 거였죠. 언니, 이거 뭐예요? 하윤이 커피를 내리다 말고 물었습니다. 윤서는 미소를 지었어요. 우리의 재회를 기념하는 거야. 이 스카프가 없었다면 우리는 다시 만나지 못했을지도 모르잖아. 하윤은 액자 옆에 서서 스카프를 바라보았습니다. 오래된 스카프였지만 그 안에는 두 자매의 이야기가 담겨 있었어요. 그런데 말이야, 이 스카프가 어떻게 카페에 있었던 거지? 하윤이 문득 궁금해했습니다. 윤서도 그 점이 늘 의문이었어요. 누군가 두고 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때 카페 문이 열리고 한 노부인이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걸어와 액자를 바라보았어요. 아, 저 스카프? 노부인이 놀란 듯 말했습니다. 윤서와 하윤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노부인을 바라보았어요. 혹시 이 스카프를 아세요? 윤서가 물었습니다. 노부인은 미소를 지었어요. 네, 작년 겨울에 한 젊은 남자가 이 카페에 들렀다가 두고 갔어요. 그 남자는 누군가에게 이 스카프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죠. 윤서와 하윤은 놀란 눈으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젊은 남자라니? 누구였을까요? 혹시 그 남자의 이름은? 하윤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노부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름은 모르지만 그는 인연은 언젠가 이어진다고 말했어요. 마치 누군가를 위해 스카프를 여기 두고 간 것 같았죠. 그 말을 들은 두 자매는 묘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우연이었을까요? 아니면 무언가의 인도였을까요? 어쩌면 아버지의 지인이었을지도 모르죠. 기적은 따뜻한 마음에서 시작되는 법이죠. 노부인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날 이후 카페 따뜻한 오후는 더욱 특별한 장소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액자에 담긴 스카프와 그 아래 적힌 문구 기적은 따뜻한 마음에서 시작된다를 보며 자신만의 이야기를 떠올렸어요. 그리고 때로는 자신의 작은 기적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카페를 찾아왔습니다. 엄마와의 관계도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어요. 완전한 용서까지는 아직 먼 길이 남아 있었지만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엄마는 미국과 한국을 오가며 두 딸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했어요. 하윤은 검정고시에 합격하고 대학 진학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윤서는 카페를 더욱 발전시키며 하윤의 꿈을 지원했어요. 두 사람은 이제 서로에게 가장 든든한 지원군이 되었죠. 겨울이 다시 찾아왔을 때 윤서와 하윤은 함께 새로운 스카프를 뜨개질했습니다. 하나는 카페에 걸어두고 다른 하나는 그들의 이야기를 담아 특별한 손님에게 선물하기로 했어요. 어쩌면 그것이 누군가에게 새로운 기적의 시작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서였죠. 눈 내리는 어느 날
한 여학생이 카페 앞에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하윤은 윤서에게 속삭였어요. 언니, 저 아이가 도움이 필요한 것 같아요. 윤서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우리의 전통을 이어갈 시간이네. 하윤은 따뜻한 코코아 한 잔과 함께 그들이 함께 만든 스카프를 들고 문을 열었어요. 눈이 내리는 거리에서 새로운 인연의 시작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추운데 이거 마시고 가세요. 그리고 이것도 가져가세요. 버려질 거니까. 그렇게 윤서와 하윤의 이야기는 새로운 이야기로 이어졌습니다. 작은 스카프 하나가 만들어낸 기적은 이제 다른 이의 삶에도 따뜻한 빛을 전하고 있었어요. 겨울의 차가운 바람 속에서도 따뜻한 마음은 언제나 새로운 인연을 만들어내니까요. 두 자매는 창가에 서서 눈 내리는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서로의 손을 꼭 잡은 채 그들은 미래를 향해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함께라면 이겨낼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말이죠. 언니 하윤이 윤서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 정말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윤서는 하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대답했어요. 우리는 이미 행복해. 서로가 있으니까. 카페 따뜻한 오후의 창문을 통해 비치는 따뜻한 불빛이 눈 내리는 거리를 밝게 비추었습니다. 그 빛은 마치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았어요. 모든 만남은 우연 같지만 실은 필연이라고. 그리고 그 만남이 얼마나 소중한지는 시간이 지나야 비로소 알게 된다고.